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 그 상원 상인들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시장 재개발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구민건축가 1호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유익한 상업 건물 이야기예요. 상업 건물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심지에 이제 버려진 이제 건물이죠. 옛날에 뭐 일반적인 창고였죠. 창고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죠. 어디 공업단지 같아요. 그래서 옛날 건물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버려진 창고가 있었어요. 이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를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말메 중앙역 서쪽에 오래된 화물 창고는 니나토레 카리도, 마르틴 카리드 그러니까 두 남매입니다. 남매가 시장호를 만들고 이걸 삽니다. 이걸 사서 이제 윙고르드라는 건축가한테 이 폐허를 약 20명의 상인과 그 다음에 식당 경영자들을 불러서 같이 시장홀로 개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건축주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 설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나중에 임차인을 맞춘 게 아니라 거꾸로죠. 거꾸로 그 20명의 상인, 20명 정도 상인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미리 골라. 그 다음에 식당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미리 선택해.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시장호를 개조를 하겠다.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가가 아무리 잘해도 그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완벽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놨는데 상인들이 와서 이거 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이런 노하우는 건축가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처음 설계부터 이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운영의 주체와 같이 설계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건축가가 한 거죠. 건축주가 그거를 제안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게 기존의 창고야. 기존의 창고에 부족한 공간이 있죠. 있으니까 새로운 부분에 요거를 요만큼을 반쪽 창고를 만들고 이 벽을 어느 정도 유지한 겁니다. 기존에 여기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 공간이 야외 공간이잖아요. 야외 공간이 좋다는데 지붕을 이렇게 빠꾸하게 빼놨어. 그래서 여기 뭔가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했더라고요. 한번 더 볼게요. 이겁니다. 기존에 있는 그 아까 요 폐허가 된 창고 있죠. 요 창고가 요겁니다. 요것만 있는 거죠. 요것만 있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증축한 건데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튀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뭔가 아늑한 야외 어떻게 보면 그 테라스 공간을 만드는 거죠. 기존에 옆집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좁고 안에 넓고 좁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단면도 볼게요. 단면도 참 재밌어요. 단면도 보시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는 창고죠. 창고를 리모델링 한다. 근데 이걸 갖다 여기서 여기까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요만큼만 있는 겁니다. 굳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내 면적을 최대한 만드는 거가 어떤 공사비 면적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는 이 외부 공간이 옆집과 이 벽 있잖아요. 이 벽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일부는 지붕이 있고 어디는 없고 요 외부 공간이 이 시장을 또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물을 보면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여기 이제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고 나름대로 옆집 건물도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는 창고죠. 기존의 창고에 여기에 이제 유리를 끼고 그 다음에 여기 지붕을 새로 만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 그
집들이 붙어 있는 그 면들을 어느 정도 살린 거죠. 재밌는 게 요만큼만 반쪽짜리 창고는 신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증축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붕만 있고 허당이다. 왜? 이 건물과 이 벽과 벽 사이에 야외 마당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중요한 게 실내 공간도 있지만 실외 공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사를 해서 푸드코트가 실내에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야외 그걸 다 만들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다 실내로 만들면 뭐 편한 건 있겠죠. 근데 유지 관리가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는 다라메 거. 기존 이 반대쪽이죠. 반대쪽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해서 시장의 진입로죠. 진입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공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야외에서 밤에 여기다 놓고 먹는 푸드코트죠. 푸드코트가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를 살렸다. 그래서 반쪽짜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할 법하죠. 얘네는 옛날 건축물, 요건 현대 건축물. 그래서 이건 그대로 살린 겁니다. 기존에는 모양을 그대로 살리고 유리만 끼고 지붕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가 보이고 실내 볼게요. 실내 보시면 그 반쪽인가? 요 새로운 벽이고 여기 보시면 요 기존에 있는 옛날 그 면이 이제 벽돌 요 면 보시면 요 면을 그냥 살린 겁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 무조건 살려야 돼. 그래서 여기다 지붕 기둥을 박아서 여기다가 반쪽짜리 신축 창고 건물을 진 거죠. 근데 그건 식당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벽을 그냥 살린 거죠. 그냥 살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기둥을 받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존에 있고 여기 당연히 여기는 유리로 막는 거죠. 유리를 막았더니 여기서 빛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벽을 매질을 살리고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기존에 있는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원래 있던 건물을 내부를 이렇게 천장 거의 뭐 새로 만든 거니까 개조해서 하나의 이제 식당 시장을 현대화한 거죠. 여기 보시면 평문대 보시면 여기 다 매장입니다. 여기 다 매장이죠. 매장. 이 매장이 가게 매장이 요거죠. 아까 보시면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여기 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장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느낌인데 시장을 현대화한 이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용문시장을 역세권 시프트를 할 거냐? 근데 역세권 시프트를 하는데 그 용문시장의 기능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기능을 잘 살려서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이거 이런 시장이라는 게 사실 무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돈 주고 만들기는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돈도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부시고 뭐 마트를 만드냐? 마트랑 또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용문시장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용문시장의 그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용문시장을 살리면서 그걸 현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 일본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점포 시장 있잖아요. 좌대라 그러잖아요. 좌대 시장이 있으니까 요거를 지붕만 덮어주면 되지 않을까?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이 지붕을 덮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같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합적인. 그래서 평면도 레이아웃을 완전히 시장 레이아웃도 어느 정도는 바꿀 필요가 있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버려진 창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죠. 자매가 이 건물을 사서 아주 훌륭한 그 시장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과 기존의 건축물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중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신구에 좋아하잖아요. 이 기존에 있는 창고로 살렸다는
그 의미가 엄청납니다. 내보고 이거 현대 이게 무슨 옛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옛날 시장이 맞다니까. 왜? 새로운 시장이 하지. 새로운 시장이지. 근데 기존에 있는 옛날 건물에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 시장 아니냐.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건 엄청난 효과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디자인 1.9, 편리성은 1.8, 가성비는 1.8, 에너지 효율은 1.8이죠. 아이디어도 좋아했어요. 9.1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에요. 국가가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얼마나 좋은 건축가를 찾아서 건축가를 찾죠. 설계해 주세요 하는데 심지어는 20명의 상가와 식당 주인들을 모아놓고 설계에 반영시켜달라.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반영시켜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건물 다 져놓고 임대자를 맞추잖아요. 그 임대자가 과연 맞냐고. 최대 효과는 뭐다? 처음부터 운영하는 사람을 활용한다는 거죠. 어디 보면 기존에 있는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 그 상인들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시장 재개발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에 버려진 창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